예, 보겠습니다. CS 6.0 같은 경우는 위에 워크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쭉 벌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얘가 있어요. 얘가 노란색으로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CC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지고요. 내가 내 편한 대로 그 렌더링 걸 에어리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뭘로? 인과 아웃점으로 이 IO로 이렇게 해서 여기만 렌더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CS 6.0 같은 경우는 얘를 늘리고 줄이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늘리고 이 얘로 마이너스 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로 이게 이제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만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정도만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 정도만. 그 상황에서 컨트롤 M을 눌러주세요. 컨트롤 M.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힘든 부분이 막 좀 조금 생겨요. 왜냐? 맥용하고 윈도우하고 코덱이 무척 다릅니다. 무척 달라요. 쫙 뽑아내면 이게 더 많죠. 처음보다 개수를 세봐도 이게 더 많아요. 근데 맥용은 고집을 많이 부리는 관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고퀄리티 H264로 뽑으세요. H264. 그러면은 CS 6.0부터 들어온 게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애플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메오 유튜브도 있어요. 비메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버전도 여기서 렌더링 하면은 이렇게 그 게시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져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유튜브나 비메오로 올릴 버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라리 그 렌더링을 걸어주시니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렌더 타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면은 얘네 올리는 거에 맞춰서 또 코덱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상 뽑을 때 간단하게 뽑는 거다 그러면은 29.97이라 놓고서 여기 밑에 보면은 29.97을 놓지 않고 30으로 놓습니다. 30으로 놓고 그냥 익스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엔코더로 넘겨버립니다. 익스포트 하셔도 되고 미디어 엔코더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상황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디어 엔코더로 한다 그러면 이런 녀석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딱 넘어가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렌더링을 여러 개를 여기다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걸고 또 하나 나는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걸고 싶어. 인점 그리고 한 여기까지 아웃점 놓고 다시 컨트롤 M을 눌러서 똑같이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죠. 스터디라고 하지 말고 0번 이렇게 놓고 이름이 똑같으면은 오버라이트가 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뭔가를 물어보겠죠.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눌러주면은 끝납니다. 참고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원본에 대해서
원본의 중요성입니다. 원본의 중요성. 어떻게 보면은 원본의 중요성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다시 한번 눌러보죠. 보시면 여기에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 30부터 60, 30부터 그러니까 10부터 60까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60으로 놓으면은 엄청 좋긴 합니다. 근데 내가 영상 찍은 게 30프레임이 30프레임이에요. 아니면 29.97이에요. 근데 60으로 놓는다고 해서 60은 되진 않습니다. 절대. 예.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프레임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정보만 60이에요. 껍데기는 60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얘는 60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 60프레임으로 찍은 것을 60으로 놨다. 그러면 6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예, 다운된 게 올라가진 않아요. 영상에서는 질이 나쁜 영상이 여기에서 지금 이런 프레임 레이트나 HD 코덱이 좋아가지고 영상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는 저는 여태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즉 찍을 때 영상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스가. 그리고 만약 이미지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돼야 한다?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 부분이 아까 그 이미지를 좀 더 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좀 더 크게 해보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네요. 지금 약간 컴퓨터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약간 좀 느립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플레이를 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지나가죠. 얘네들에게 좀 더 재미를 선사해주기 위해서 율동감이죠. 정확히 말하면 율동감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얘 사이즈가 이 정도네요. 그럼 항상 이미지 슬라이드를 할 때는 조금 더 키워주세요. 이렇게 원래 그 프레임 사이즈보다 그래야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아까처럼 키프레임을 여기다 놓고요. 키프레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갔는데 얘를 보죠. 얘는 이제 스케일을 좀 한번 줄여보죠. 이렇게 놓고 스케일을 조금씩 줄여보죠. 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반대로 좀 스케일을 올려보죠. 이렇게 올리는데 포지션도 같이 이번엔 같이 해보죠. 이렇게 있는데 높이를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살짝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로테이션에다가 한번 주죠. 로테이션 이렇게 주고 로테이션을 살짝 이렇게 놓죠.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있다가 좀 더 키워보죠. 살짝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제가 트랜지션을 다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다 하실 수 있다면은 다 해보시고 좀 더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신다면은 웬만한 영상 편집은 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효과 현란하고 막 그런 것들은 에펙이라는 걸 좀 더 배우셔야 할 부분이 있고, 대신 이거 가지고도 이제 제가 계속 튜토리얼을 만들 거거든요. 저는 이걸 가지고 프리미어도 튜토리얼 만들 건데 그거 보시면서 좀 뭐냐 좀 학습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 사이트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이제 디자인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다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괜찮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미지 슬라이딩, 애프터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효과는 정말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직접 다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에 좀 뭐라고 해야지? 예. 말씀드리기엔 약간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찾아봐서, 네이버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이렇게 이펙트는 어떻게 잘 된다라는 게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지금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컷 편집하고 이렇게 다중 트랙 사용하는 거, 그리고 오디오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편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편집이죠. 간단한 편집. 정말 아까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포인트 눌러서 이제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형식으로,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페이드 인 아웃, 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이제 렌더링까지 합쳐서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목요일날 강의를 하는 곳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을 따로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지만, 개인 할 수 있는 것을 한 타임에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를 드렸어요. 잡고 있어요. 예, 드린 게 아니라 아직은 잡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것을 좀 편집해 보시라고 주제를 정해서, 그런 과제도 제가 그런 과제를 좀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습득할 때 좀 더, 그리고 편집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구나, 편집을 어떻게 해보면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좀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뭐 다른 걸 좀 더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접해 보거나 좀 알고는 있었는데 잘 몰랐던 것이 있었으면, 그래도 한번 스스로, 내가 스마트폰 촬영 좋잖아요. 영상들 잘 나오니까 그걸 촬영을 해봐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걸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동영상 편집을 하신다면은, 예, 좀 더 좋은 좀 나한테 개발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컷은 아까도 말했지만 씬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디졸브를 쓰지 마세요. 트랜지션은 그냥 컷 편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이미지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해줘야 좀 잔잔하고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디졸브를 넣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데에서는 그냥 계속 컷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컷으로만 딱딱딱딱. 그리고 특정하게 여기 지금 뭐 뉴욕이니까 서울 이렇게 바뀔 때, 이럴 때만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지 특별하게 넣지 않습니다. 컷 편집에서 진짜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넣는 게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적인 보류라고 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편집할 때 그 부분을 꼭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편집할 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점이
우선은 여기가 어딘지 무슨 주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정말 주제가 어떤 것이란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릇을 좀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야구 중계하는 곳이다, 아니면 뭐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하는 곳이다. 그럼 보통 우리 중계하는데 보면은 그런 거 중계하는 거 보면은 그 경기장 큰 것부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멋있게 보여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통 기본적인 이제 시나리오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 편집해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이게 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뭘 했다라는 걸 알지 그냥 봤었으면은 모를 경우도 가끔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연출적으로 디테일한 거 조금 조금 보여주다 중간에 이게 여기다 어디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큰 그림 싹 보여주고 이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중요한 요소는 여기가 진짜 뭘 하려고 보여준다는 큰 그림은 한 번은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맨 앞에 보여주든지 초반에 좀 보여주든지, 맨 앞은 아니더라도 맨 앞에 인트로 끝나고 나서 좀 초반에 앞에 살짝 보여주든지, 맨 끝에 가서 보여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앞에서 뭘 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은 좀 있어줘야 그 편집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좀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지금 3시 20분, 생각한 것처럼 그 정도 시간에 지금 맞춰서 끝났는데,